옥수수가 문명작물로 존재했었고 조금 부차적이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마란스라든지 뭐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근데 알곡이 너무 작아요.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 하기에는 키우기도 까다롭고 수확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조금 한국에서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주곡들을 좀 대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그냥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뭐 감자나 고구마나 중요하긴 하지만 주곡들에 비하면 조금 중요성이 덜한데, 말랑과 뭐 약간 토란류들도 많이 있고, 유카도 뭐 지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유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간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조금 알곡이 작은 어떤 슈퍼푸드류보다도 뿌리 작물들이 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최적의 산지는 칠레, 아르헨티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콜롬비아라던가 브라질이라는 심지어는 이제 멕시코도 이제 바하 칼리포르니아, 그 캘리포니아 바로 밑이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포도주 산업이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아메리카의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같은 위도, 그리고 우루과이까지가 되게 가장 최적의 산지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토착 포도가 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콩코드라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뭐 그거보다는 유럽인들이 가져간 그런 지중해 포도 품종, 그 비티스 비니콜라라고 하는 그 포도주용 포도, 그걸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사실은 카톨릭이랑 같이 가게 가는 것 같아요. 미사도 보고 하려면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종교가 들어가고 지중해적인 삶의 방식이 들어가고 하면서 들어간 게 포도주인 것 같아요. 카나리아 제도를 항상 거치고 중남미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나리아 포도 품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단순한 품종, 빨간 포도, 적포도주, 백포도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했는데, 19세기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벗어나 조금 섬세한 와인을 마셔보자라고 해가지고 19세기에 프랑스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와이너를 했었던 그 오차가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품종들을 대거 들어오게 돼요. 까베르네 쇼비뇽이다, 뭐 메를로다, 뭐 쉬라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르헨티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르미엔토가 칠레로 망명을 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포도나무를 좀 나눠주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멘도사로 이 포도나무를 대거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현대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겠죠. 프랑스 품종들을 많이 키우는데 좀 특이하게 칠레는 뭐 까르메네르라는 품종, 병치레를 하지 않았잖아요. 필록세라라는 그 약간 진딧물 같은 것들이 모든 유럽의 포도를 다 죽였을 때 칠레는 살아남았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거의 다 죽고 사라진 그런 품종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뭐 말백이라는 품종, 그리고 우루과이도 타낫, 그러니까 다 고기를 많이 먹는 곳인데 고기랑 먹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강한 포도들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르메네르라는 품종, 아르헨티나의 말백, 우루과이 거는 좀 구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타낫이라는 대표적인 품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즙을 가지고 증류한 이제 뭐 피스코 같은 것들은 페루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마셔볼 만한 굉장히 좀 좋은 술인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도 포도주를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먹어봤는데 괜찮기는 했는데 이제 너무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멕시코 하면 뭐 데킬라도 있고 맥주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정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게 정보 접근성이 너무 없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포도주 전통이 되게 깊고 사람들의 일상에서 되게 차지하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즐거울 때 또 마시고, 또 울적할 때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 이제 담소를 나눌 때도 이렇게 이제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가격 자체도 크게 부담이 없고 자기들이 생산을 하니까. 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칵테일도 이제 과일 같은 거 넣어서 칵테일도 만들어 먹는 시기고, 이제 조금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칠레의 그 와인 문화가 좀 세련되어지기 전에 그냥 막 만들어서 통에 넣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문화도 조금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약간 발효해서 포도즙을 발효해서 먹는 그런 식의 약간 가벼운 포도주, 그러니까 뭐 아주 섬세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농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식의 마치 막걸리를 마시듯이 그러한 문화도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500년이면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것들이 되게 토착화되어 있고
되게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팩 와인도 많이 먹어요. 팩 와인 하면 이제 그 당시 제가 좀 있었을 때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정말 부담 없이 팩으로도 사다 먹고 너무 과음은 안 되지만 이제 좀 친숙하게 그 포도주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어떤 뭐 시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찬미나 이런 게 되게 많죠. 칠레는 이제 아유야나 마라케타라는 빵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그란 게 아유야고 이제 좀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반 잘라서 샌드위치 먹는 그 빵이 이제 마라케타라고 하는데 그 마라케타는 프랑스식 빵이에요. 19세기에 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프랑스 요리나 프랑스풍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빵 프란세스, 프랑스 빵이라는 걸 이제 너도 나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그 프랑스계 이민자 여성들이 시작해가지고 마라케타라고 이제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먹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는데 아유야도 사실 참기 힘들 정도로 뻑뻑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옥수수 문화가 되게 희박했고 그리고 그때 마푸체 원주민들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들을 일정 부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쌀이나 밀이나 이렇게 소출이 많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주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떤 식문화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밀이라는 정말 효율적인 게 들어오니까 칠레의 그 빵이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가 잡게 됐고 칠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우리는 빵에 빵을 발라 먹어. 우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꼬메모스 빵 꼼빤 이제 빵에 보통 버터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빵과 빵을 먹는다는 그 정도 자기네들이 빵만 먹는 거를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공백이 이제 주식의 공백이 있는 거를 그 빵이 완전히 채운 것 같아요. 근데 식사빵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하거나 맛이 뭐 달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케타라는 거 그리고 아유야라는 거 이제 번갈아 가면서 거의 먹고 식빵 먹고 그래서 막 화려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빵 문화가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또 음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좀 음식에 대한 글을 많이 생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탐구되지 않은 영역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또 그런 거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글들을 조금 진지한 글들을 좀 많이 생산하고 개괄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행본 같은 걸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조금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진짜 보편적인 주제잖아요. 먹어야 살고 또 이제 살기 위해서 먹고 그래서 이 음식이란 주제가 좀 중남미로도 확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좀 이게 연구되고 이야기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서 온 것들이 우리의 또 일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했으니까 그러한 기여점들도 찾아 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좀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